집은 우리 삶의 역사죠. 팔고 이사 가라는 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은 그대로 두고 매달 생활비처럼 현금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집을 팔지 않고 내 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받는 주택연금을 어렵지 않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월 지급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와 상속, 해지 시 오해까지 깔끔히 정리됩니다.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월 지급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예시로 보여드리고, 보증료, 수수료 같은 숨은 비용, 상속, 중도해지, 질문과 답변, 마지막에 3분 셀프 체크리스트와 상담 준비 서류까지 드립니다. 영상 끝에 월 지급액 빨리 가늠하는 포인트도 덤으로 드릴게요. 혹시 이렇다면 주목해주세요. 매달 현금 흐름이 부족하지만 집은 팔기 싫다. 전세, 이사 걱정 없이 지금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부모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해드리고 싶은 자녀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주택연금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택연금을 한 줄로 말하면 내 집을 담보로 잡고 계속 살면서 매달 현금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 집은 판 게 아니라 그대로 거주한다. 둘, 나이, 집값, 금리, 수령 방식에 따라 평생 또는 기간을 정해 매달 지급받는다. 즉, 집을 월급처럼 바꾸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첫 번째 기본 자격으로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본인 실제 거주 주택이어야 하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가 기본선으로 많이 쓰입니다. 1주택이 원칙이지만 일시적 2주택 정리 조건 등 예외가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원칙상 제외지만 공부상 주택 등록, 실제 거주라면 가능성이 있으니 역시 상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절차를 요약하면 흐름은 간단합니다. 상담, 사전진단, 주택평가, 약정 체결 및 보증료, 등기, 월 지급 개시. 보통 상담부터 첫 수령까지 수주 걸립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빨라져요. 세 번째, 준비 서류로 신분증, 등본, 초본,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대장, 공시가격 확인서, 기존 담보대출 내역, 혼인, 가족관계 증명. 세부는 참고해서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3부. 월 지급금은 어떻게 정할까? 예시로 감잡기. 월 지급금은 크게 4가지가 좌우합니다. 첫 번째, 집값 평가액. 집값이 높을수록 지급 여력이 커집니다. 두 번째, 나이. 주택연금 월 지급 금액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주택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오래 받게 될 것을 고려하여 나이가 적은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수령 방식. 종신형, 확정기간형, 혼합형, 일시인출, 월지급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번째, 금리, 보증료, 수수료, 시장금리와 보증료율, 비용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부부가 중소형 아파트로 종신형을 선택하면 사례마다 다르지만 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전후가 나오는 구간이 흔합니다. 초기에 병원비나 대출 상환으로 일시인출을 많이 쓰면 월 지급금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개별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사 모의 계산, 상담으로 본인 값을 꼭 확인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사부 장점과 단점. 먼저 장점으로. 첫째,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거주. 이사 스트레스 없이 동네 관계 유지가 됩니다. 둘째, 평생 현금 흐름 확보. 국민연금, 기초연금 위에 월 생활비를 더해줍니다. 셋째, 초과 채무 면책 구조가 일반적. 상속 시 집을 팔아도 대출 잔액이 더 크면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설계가 보통입니다. 넷째, 배우자 보호. 한 분이 먼저 떠나셔도 생존 배우자는 계속 수령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다섯째, 기존 주담대 부담 경감. 일시인출로 상환하고 월 지급으로 생활비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여섯째,
우대형, 저가주택, 취약계층 대상 월 지급 가산 같은 우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및 주의할 사항으로. 첫째, 비용이 있습니다. 초기, 연 보증료, 감정 등기 비용 등 무료가 아닙니다. 둘째, 거주 요건. 장기간 실거주가 끊기면 정지, 해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장기 요양시설 입소가 길어질 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금, 관리비는 계속 부담.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는 집주인 몫입니다. 넷째, 금리, 시장 변동의 간접 영향. 월 지급액과 한도, 상속 정산액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섯째, 임대 중 주택은 원칙상 곤란. 본인 거주가 기본이라 예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속 기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매각가 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줄 수 있어요. 5부. 질문과 답변이에요. 집값이 오르면 내가 손해 아닌가요? 월 지급은 약정 시점 조건을 바탕으로 잡히지만 상속 단계에서 매각가, 잔액으로 남는 금액이 상속됩니다. 오르면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가족이 메꿔야 하나요? 초과 채무 면책 구조가 일반적이라 매각가가 잔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설계가 보통입니다.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 다가구도 가능합니까?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제외지만 공부상 주택 등록, 실제 거주라면 가능성. 다가구는 소유자 실거주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생존 배우자 보호가 기본 설계입니다. 공동가입 등 약정에 따라 계속 수령, 거주가 가능합니다. 일시 인출을 많이 쓰면 그만큼 월 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지금 큰돈과 매달 현금의 균형을 먼저 정하세요. 6부 3분 셀프 체크와 상담 준비입니다. 셀프 체크로 아래 4가지 중 셋 이상 예면 상담받을 가치 충분합니다. 1. 집은 있는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다. 2. 이사 계획 없이 지금 집에 계속 살고 싶다. 3. 기존 주담대 상환이 부담돼 월 현금 흐름으로 바꾸고 싶다. 4. 상속보다 현재 삶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상담 준비 5가지. 창구에 가져가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1. 주소, 면적, 대략 시세. 2. 나이, 부부 중 연소자 기준. 3. 기존 대출 잔액. 4. 원하는 방식, 종신, 확정, 혼합, 일시 인출 여부. 5. 월 고정 지출, 재산세, 관리비, 의료비 등. 7부. 결론과 선택의 기준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산은 집에 묶였고 현금이 부족한 가정의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용, 거주 요건, 상속 기대치 감소 같은 단점도 분명해요. 제일 안전한 순서는 이겁니다. 가계 월 현금 흐름표를 먼저 그린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합산해 본다. 의료, 돌봄 지출을 보수적으로 넣는다. 그 다음에 공사 모의 계산 상담으로 내 숫자를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득인지 실인지가 또렷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연령, 주택요건, 보증료율, 우대형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상담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부모님과 지인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주택연금이 가능한지 주택 유형별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